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박지원 편입니다.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 국정원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CBS 김현정 쇼가 예. 최고의 인기가 있고 많은 청취를 하는데 월간 박지원 어울리지 않습니다. 격주간 박지원 합시다. 격주 박지원. 네. 아, 그럼 지금 월간 하시던 분들 좀 밀어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저보다 지금 제가 인기가 최고예요. 아, 인기 조사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유튜브에 나가면 뭐 100만. 아, 예. 아까 그러니까 자체 평가는 이미 끝내신 거군요. 아니 시청자가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고려를 좀 해보겠습니다. 격주 박지원. 제가 라비를 했습니다. 로비까지 하셨어요. 아니 오늘 저 본론 들어가기 전에 두 명의 정치인의 신상에 관한 질문부터 제가 드릴게요. 예. 첫 번째 정치인 박지원. 예. 민주당 복당하세요? 조만간? 뭐 하겠다고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드렸고 언제요? 얼마 전에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랬더니 지난주에 그 복당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곧 될 것 같아요. 아, 이재명. 그런데 제가 음, 국정원장 간두고 윤호중 비대위원장, 예. 우상호 비대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전당대회가 있고 뭐 비대위 구성하고 전당대회 하면서 제가 훌륭하니까 비대위원장 또 일부에서 뭐 당대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한번 싸워봐라 이런 소리가 있어서 제가 일선에 복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제가 안 했습니다. 좀 밀어오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건 예, 비대위원장들이었고 확정됐으니까 예. 어차피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했고 혼이 bek힌 그런 민주당이고 저 자신이 안철수 신당으로 나갔던 것이 제 인생이나 정치 역정의 큰 실수였다. 아, 실수였다? 아, 그렇죠. 제가 잘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달라요. 잘못하면 그냥 반성해서 사과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예. 죄송하다. 이제 복당하겠다.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복당은 결정하셨고 시점은 그럼 언제쯤이 될까요? 글쎄요. 이제 뭐 연락 오겠죠. 그러면 뭐 지금이 10월이죠. 10월 중으로? 뭐 모르겠어요. 그건 뭐 당에서 네, 조만간 예. 이렇게 2024년 총선도 그럼 염두에 두고 계세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치 일선에 복귀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럼요. 모르고 또 지금 현재 목포에서 예. 또 제가 제 고향을 해남 진도 완도를 한번 놀러 갔더니 예. 거기서 또 나온다고 해서 제가 훌륭하니까 사방에서 나오라 합니다. 아, 저기 주민들이 예. 시민들이 나와라. 예. 총선 나와라. 예. 그러면 원래 또 주민들 시민들 뜻은 못 어기시는 그런데 스타일이시잖아요. 대통령 나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아, 대통령 나와라. 네. 그런데 아. 제가 생각해봐도 예. 대통령은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오늘 좀 약간 윤석열 컨셉이 대통령보다 제가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오늘 컨셉이 굉장히 자만 컨셉. 아니 글쎄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예. 뭐 정치권에 대해서 저에게 듣기 좋은 말씀이라고도 들리지만은 그만큼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좀 지역에서도 출마를 고려해보고 민주당에도 좀 힘을 실어주자 그런 생각이니까 예. 저는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총선 나아가서 대선까지도 시민들, 국민들이 원한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으로. 아니 복당을 해서 예. 역할을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지. 예, 예. 제가 지금 선거에 출마하겠다. 선언까지는 아니고. 대선에 출마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 마다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상황에 따라서 다 열어둔다는 의미로 뭐 정치인이 그냥 말씀하시면 그렇게 듣는 꿈보다 거죠. 해몽이 좋네요. 자, 두 번째 정치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윤리위가 열립니다. 예, 오늘 윤리위 그러니까 열리면은 뭐라도 결정이 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내다보세요? 저는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봅니다. 중징계라 하면 당원권 정지인데 기간을 더 길게 하는 더 게 있고. 길게 또는 출당 권고, 예. 탈당 권고, 제명 지명.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겠지만은 바로 그것은
이준석 신당의 창당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봅니다. 당원권 정지 뭐 1년에서 2년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요. 그게 예. 제일 약하게 가면 그렇게 갈 거다. 그렇죠. 그렇게 가면은 신당 창당은 아닌 건가요? 저는 그렇게 가도 가는 어떻게 건가요? 됐든 예. 지금 현재 국민의힘 구도로 보아서 예. 이준석 대표는 토사구팽됐고 또 상당한 국민적 지지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주시할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흔히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로 보는데 예. 만약에 그러한 움직임이 지속될 때 음.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의원, 원희룡 장관, 나경원 전 의원이 그대로 있을 건가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보면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의원이 보수 정당의 차기 대권 후보 1등이에요. 또 당 대표 1등이에요. 뭐 그런 조사도 그렇지만은 있죠. 예. 국민의힘 당원 당규는 민주당과 달리 네. 당원들의 포션이 70%고 예. 국민 여론조사가 3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당심에 의거해서 모든 후보가 결정돼요. 민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민심을 배반하면은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다. 총선에서 네, 뭐 대선도 마찬가지죠. 대선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그대로 있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한 역학 구조들과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가 얽히면은 네. 지금 당장에는 내년에는 신당 창당이 안 되지만은 또 윤핵관에 의거해서 공천 학살이 있으면은 내년 말 내후년 초에는 반드시 보수 신당이 즉 국민의힘이 분당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반드시라고까지 지금 저는 말씀하실 반드시 봅니다. 정도로. 그것이 우리 정치 정당사의 예.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핵관이 누구냐? 예. 뭐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이 역할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건 국민의힘의 윤핵관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오직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뭐 당원권 정지 1년, 2년이 나오든 탈당 권유가 나오든 제명이 나오든 상관없이 당원권 정지 1년, 2년 나온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면 분당 못하게 신당 찬당 못하게 막아놓으려고 그걸 쓸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막 평론하시거든요. 지금은 안 해요. 설사 제명을 시키더라도 이준석 예. 전 대표가 he's so smart.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해요. 그 뭐가 보수 나와도. 내에서 네. 저항하고 투쟁을 하면서 얘기를 해 나갈 거예요. 그럼 당원권 그러다가 네. 공천 학살이 있으면 예. 그 구실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결국은 신당 창당은 뭐가 나오든 오늘 뭐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지금 현재 뭐 징계가 안 나오더라도 이준석의 길은 그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오늘 뭐가 나오는지 지켜보기로 하고. 그나저나 박 원장님도 박지원 전 원장도 휴대폰 보다가 사진 찍히고 막 그래 보셨어요? 그랬죠. 언제 그러셨어요? 지난번에 아니 옛날 국회의원 할 때 한 번 시켰어요. 그러셨어요? 그때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네. 그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그랬습니까?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안 그래도 핫한 분인데 어제 휴대폰 문자 사진까지 찍히면서 더 스타가 됐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대통령실에 이관섭 수석과 주고받은 문자인데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보내다가 그게 이제 사진 기자한테 포착이 된 겁니다. 야당에서는 그동안 이제 야당이 주장하던 유착설, 배후설이 입증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가 앞서 인터뷰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그게 아니다. 저 위에 어떤 문자도 주고받은 게 전혀 없고 저거는 그냥 오늘 한겨레 보도가 뭡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답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단히 죄송한 표현 같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을 향해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국민의힘 당무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따봉을 보내고
의원총회 전에 초재선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시는가 하면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원 조사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겠다. 예.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청와대 왕수석에게 저렇게 보고를 한 것은 청와대 대통령실에 다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관섭 수석은 나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고 별로 유 총장이랑 친하지도 않다 어제 그렇게 해명했어요. 친하지 않건 왕수석이 예. 감사원의 실세인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물론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헌법기관인데 왜 자기가 물어봅니까? 이것은 예. 왕수석이 알았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한테 보고용입니다. 저걸 모르는 감사원 사무총장 일리가 없다. 그렇죠. 저 이미 직접 보고다. 그냥 저 그렇죠. 문자 답한 것만으로도. 네. 아. 그리고 그 내용도 보십시오. 네. 오늘 또 제대로 무식한- 해명제로 나갈 거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다. 무식한 소리. 자, 한겨레한테 했습니까? 민주당한테 했습니까? 무식한 소리요? 무식한 소리 말라는 저런 소리.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저것도 비속어입니다. 이 XX는 쪽팔린다.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왕수석한테 예. 일종의 보고인데 이것을 헌법기관이니까 대통령 나는 모른다? 왕수석한테 보고되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프로세스라고 저는 봐야 그래서 되는군요. 이 정권이 너무 국민을 얕보고 있다. 거짓말 많이 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유병호 사무총장 경질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경질해야죠. 지금 그분이 예. 이번에 보십시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문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평시감사다? 상시감사다? 예. 아니 서해에서 그러한 공무원 사건이 나는 것이 상신합니까?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게 상신합니까? 그리고 그분이 취임한 3개월 사이에 7개 기관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감사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전직 대통령한테 그런 보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이다. 네. 그리고 저런 태도를 가지고 예. 콕 찍어서 정치 보복 감사를 한다고 하면은 감사원이 바로 설 수 있겠어요? 감사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공직 기강을 하는 곳이 최고 감사원인데 예. 그렇게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왜 현 정권에 대해서는 감사거리 있어도 하나도 안 하고 전 정권만 하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건데요. 그 감사원 내부에서도 좀 뭐 이견이 있다 이런 소문도 들리고 하는데 아니 혹시 그게 보도되지 않습니까? 판을 어떻게 알고 예. 계세요? 그 내부 분위기를 어떻게 듣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 또 저희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면은 이 정부는 껐떡하면 고소를 잘하더라고요. 고소하고 또 내부 감찰할 거 아니에요. 제가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예. 많은 얘기를 듣고 있지만은 예. 제가 얘기를 하면 또 고소. 제 후배 직원들이 아주 핫타임을 받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좀 말 못하시는 상황이시라는 건 알겠는데 그 아니 최재 어떻게 감사. 됐든 예. 적법한 절차를 걸치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더욱이 전직 대통령 두 국정원장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죠. 위법성이 있고 직권남용. 그 말씀은 지금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정도의 당연히 스페셜한 그렇죠. 사안인데 평시처럼 해가지고 그냥 의결 없이 한 부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네, 이건 지적이시고요. 상식감사가 아니에요. 이제 감사원의 입장은 이거는 상시감사에 들어갈 정도 사안이다. 뭐 이런 입장을 어제 냈고. 아니 상시감사라는 게 예. 아니 서해 공무원에서 매일 그런 빠지는 게 사고가 납니까? 아닌데. 매일 전직 대통령 합니까? 루틴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당에서는 아니 떳떳하면은 뭐 박지원 원장이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든 조사 받으시면 되지 않겠느냐. 성역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적법한 생각하세요? 절차가 아닌데 왜 조사에 응합니까? 절차가 길 가는 사람 다 잡아갑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 월간 박지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문체위 국감장에서는요, 카툰 한 편이 큰 논란이 됐어요.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 작품이 이제 수상을 한 겁니다. 그러자 문체부가 주최 측에다 엄중 경고를 했다는 건데, 아까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학생에 대해서 혹은 저 작품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건 절대 아니다. 다만 이 협회가 저걸 공모할 때 후원자인 문체부한테 약속했던 게 정치적인 작품은 제외하겠다고 해놓고 그냥 공모를 이렇게 바꿔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 항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문체부 장관 출신으로 그러시죠. 문체부를 진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 제 다 후배들이에요. 예. 우영우 변호사처럼 예.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바로 읽어도 우영우.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예. 뭐 그 표현의 자유를 아니고 예. 그 주체한 그걸 얘기한다. 그따위 식으로 문체부가 얘기하면은 문체부가 아닙니다. 저는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 얼마나 취임사 때부터 시작해서 이번 유엔 연설에 가서도 21번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자유 속에서는 MBC를 고발하는 거 보면은 언론 자유도 표현되지 않고 이번 만화를 보면은 표현의 자유도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강조하는 자유는 뭡니까? 어떤 자유만 하는 겁니까? 어떤 자유만 하는 거짓말하는 자유만 얘기를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그리고요. 제가 그 일례를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처칠 영국 수상이 예. 재임 동안의 시사 만화가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어요. 왜요? 그래가지고 퇴임을 했는데 네. 그 굉장히 세게 비판한 시사 풍자 만화가를 만화? 예. 만났어요. 음. 우연히 조우를 했는데 그 시사 만화가가 미안하니까 네. 수상님 요즘 만화로 얻어 안 맞으니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좋았습니다. 얻어맞을 때가 좋았다. 현직일 때 좋았다. 현직일 때가 좋았다. 그런데 저는 네. 문체부가 박복윤 장관이 과잉 충성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호탕하고 솔직한 분 아니에요? 그분이 서울대학 다닐 때 예. 5.18 사건에 대해서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을 무기징역 구형을 하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알으셨다고 하면은 허허하고 웃고 말 거예요. 저 만화 봤으면 그렇죠. 그럴 스타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 이후 예. 문화예술은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 지금 이 정부가 문화예술 정책의 중요한 전환을 하고 있어요. 지원도 안 하고 간섭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지원도 안 하고 그러한 간섭만 한다. 문화예술인들에게 간섭을 하면요. 예. 창작력이 쇠퇴됩니다. 예. 그래도 그렇게 지원만 하고 간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이 나오고 미나리가 나오고 BTS, 블랙핑크가 나온 거예요.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저 열차에다가 만약 문재인 대통령 사진 넣고 뒤에다가 뭐 김정숙 여사 넣고 이랬었으면은 아마 지지자들이나 뭐 민주당에서 더 고소고발하고 막 집단 린치했을 것이다. 내로남불이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만화는 안 나와요. 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그런 만화는 안 나와요. 왜 그런 만화가 그런 세태가 고등학생이 그렇게 그릴 수 있는가 이걸 반성을 해야지. 그럼 뭐 누구한테 그거 합니까? 저 카툰이 왜 나오게 됐는가에 그렇죠. 대해 생각해야 한다. 네.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만화는 만화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저 만화 봤으면 허허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렇죠. 호탕한 스타일이다 그러셨는데요. 네. 스타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제가 떠오르는 게 어제 말입니다. 하나 화제가 된 SNS가 있었어요. 그럼 뭐 SNS에서 뭐 대통령 이야기 쓰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죠. 많죠. 근데 윤석열 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냈던 이동훈 기자. 네, 저도 봤습니다. 네, 대변인 지냈던 그분이 SNS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항우가 왜 실패했나. 1시간 중 59분을 혼자 얘기한다. 타인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 원로들 말에도 화부터 낸다. 그렇게 5년 만에 쫄딱 망했다.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뭐야? 이거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거야? 막 이런 어제 막 수근수근거림이 있고 떠들썩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 간부를 지내면서 그렇게 당신이 99% 얘기를 한대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됐든 저는 대통령 내외부는 배우예요. 배우요? 작가가 써주는 말을 하고 감독이 가자면 가고 오자면 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잘 알더라도 참모들이 잘해야 돼요. 비서실이 잘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엉터리 아니에요. 맨 모시고 다니면서 네. 실수나 하게 만들고.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적 책임은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한테 책임 추궁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가라 갈 거예요? 들어오라 갈 거예요? 이건 아니고 대통령은 대국민 항상 문제가 있으면 사과를 하고 인적 개편을 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김태호 1차장도 예. SI 그 첩보 37 부대의 첩보를 보았는데 그때 물으니까 네. 비밀 허가 받았다. 안 받았다고 탄로가 나잖아요. 5월 달인데 7월 달에 이번에 받았어요. 지난 7월 달에.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다 거짓말 아니냔 말이에요. 잠깐 그럼 정리하자면 대통령이 이제 이동훈 전 대변인 예. 얘기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혼자 말씀 너무 많이 하신다. 주변 말 잘 듣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꼬집어서 올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파악해서 참모들이 실수 안 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스타일도 그것이 참모가 할 일이죠. 그 스타일을 바꿀 수는 없으니 참모가 바뀌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예. 영국 조문이나 예. 나토 정상회의 가서나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예. 다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대통령을 어떻게 추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참모들이 그러한 대통령의 습성을 잘 파악해서 예. 만들어내야죠. 참모 스타일이 바뀌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군요. 더 아니, 그러기 꼼꼼하게 때문에 더. 저는 김태호 1차장을 네. 비롯해서 네. 최소한 이번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의전팀 등을 물어야 개선이 되지 예. 대통령이 고칠 일은 없어요. 당신도 고치는데 노력해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직도 질문거리 많이 남았지만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간 박지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